명제의 증명입니다. 명제의 증명에 정의와 정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정의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한 문장이라고 합니다. 이건 표현만 정확하게 외워놓으시면 될 것 같고, 외우는 것보다는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정리는 참임이 증명된 명제 중에서 기본이 되는 것이나 다른 명제를 증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정리라고 부르죠. 그래서 예전에 삼각형, 정삼각형에서도 정의와 정리에 대한 얘기를 배웠을 거예요, 중학교 때. 명제의 증명은 대우명제를 이용한 증명이 있고요, 귀류법이 있어요. 대우명제 증명은 뭐냐면 P이면 Q다를 증명할 때 이 명제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대우명제를 증명해보자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명제를 증명하기 힘들 때 대우명제를 통해서 원래 명제를 증명해보자, 이런 뜻이고요. 귀류법은 뭐냐면 명제 또는 명제의 결론을 부정해서 모순이 생기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을 부정해서 모순이 생기는 걸 보여주면 결론을 부정한 게 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이 맞는 거죠. 결론을 부정해서 모순을 만들면 결론을 부정한 게 틀렸으니까 결론이 맞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걸 우린 귀류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명제 자연수 A, B에 대해서 A 곱하기 B가 짝수면 A 또는 B가 짝수이다를 참임을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라고 했죠. 그럼 일단 대우 명제를 먼저 써봐야겠죠. 대우를 쓰려면 여기다 낫을 붙이니까 A와 B가 모두 홀수죠. 모두 홀수이면 A 곱하기 B도 홀수이다. A, B가 홀수이기 때문에 둘을 곱한 결과 당연히 홀수겠죠. 그래서 1번이 대우 명제를 보인 거고 2번도 당연히 증명이 가능할 텐데 이렇게 말로 증명하지는 않고요. A를 홀수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죠. 2A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B도 홀수라고 하면 2B 플러스 1 정도 쓴 다음에 A, B를 자연수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자연수라면 여기에 1이 안 나오니까 여기를 마이너스 1로 쓰는 게 좋겠네요. 여기를 마이너스 1로 써서 A, B가 모두 자연수가 들어가게 되면 이 두 수는 모두 홀수가 되겠죠. 그러면 둘을 곱해주게 되면 2A-1 곱하기 2B-1 곱해주면 4AB에다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B에 플러스 1이 나오게 되죠. 그럼 이 앞에까지가 2로 묶이니까 얘는 결국 2의 배수가 될 거고 뒤에 1이 남았기 때문에 결국 뭐가 되겠습니까? 홀수가 되겠다.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요.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한다는 건 이렇게 증명한다는 얘기고, 귀류법은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니다, 무리수이다 라는 건데 유리수가 아님을 귀류법을 이용해서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니다에 낫을 붙이면, 부정을 해주면 루트 2가 유리수다 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루트 2를 2번이죠. 루트 2를 유리수라 가정했기 때문에 A분의 B라 쓸 수 있고 A와 B는 서로 소입니다. 서로 소 이렇게. 그런 다음에 A를 옆으로 곱해서 양변을 제곱해주면 B제곱은 2A의 제곱이 나올 거거든요. 그쵸? 근데 B제곱이 2A의 제곱을 만족했을 때 A도 반드시 뭘 만족해야 됩니까? 그렇죠. A도 짝수를 만족해야 하니까 지금 보면 B제곱이 2의 배수거든요. 이렇게 만족한다면 B제곱은 2의 배수죠. 그러니까 짝수란 얘기인데, 근데 B제곱이 짝수면 B가 만약에 홀수였다면 둘을 곱했을 때 짝수가 나오지 않으니까 따라서 B도 짝수가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B를 자연수로 쓰면 되고, 그럼 다시 스몰 b를 대입해 주게 되면 2A의 제곱은 4B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2로 나눠주면 되니까 A제곱은 2B의 제곱이 돼요. 그죠? 그럼 A도 마찬가지로 같은 이유 때문에 짝수가 되겠죠. 근데 A, B는 서로 소라고 했으니까 모순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루트 2를 유리수로 가정한 것이 틀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루트 2는 무리수겠지 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절대부등식은 여기 써있는 내용대로 문자를 포함한 부등식에서 그 문자에 어떤 실수를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절대부등식의 가장 대표적인 절대부등식이 이 아래쪽에 써 있는데, 이거 이제 증명에 사용하는 실수의 성질들이니까 이따 증명할 때 보면 될 것 같고, 이 식, 첫 번째 식은요, a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ab 플러스 b의 제곱인데, 이 식은 어떻게 보일 수 있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ab니까 만약에 플러스였다고 생각하면 완전 제곱을 a로 묶어냈을 때 저기 반의 제곱이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2분의 b를 쓰고 풀말을 붙여주면
완전제곱 묶어주고 요걸 제곱해서 뒤에 빼기 때문에 마이너스 4분의 b의 제곱이 되거든요. 이거 더 뒤에 b 제곱이 더해지죠. 그럼 이 수는 a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b의 제곱이 될 거고 둘을 연산해주면 4분의 3b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이건 완전 제곱이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 이 뒤쪽도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겠죠. 0보다 크거나 같은 두 수는 a, b의 어떤 수를 대입해도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래서 이 부등식이 성립하게 된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그냥 완전 제곱이니까 당연히 성립하게 될 거고 세 번째는 이 식은 뭔지 아시죠? 2분의 1에다가 가로 열고 a-b의 제곱 플러스 b-c의 제곱 플러스 c-a의 제곱 갖다 쓰면 됩니다. 셋 다 완전 제곱이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하겠죠. 근데 어떤 부등식을 증명할 때 말 그대로 크거나 같다가 성립한다면 큰 경우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큰 경우는 나머지 경우라면 언제 같은지는 얘기를 해주는 게 맞죠. 그래서 첫 번째 이 경우 같은 경우는 0이 되려면 둘 다 0이 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b가 0이 되고 b 대신 0 대입하면 a도 0이 돼서 a와 b는 0이다가 나올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 완전 제곱이니까 a 플러스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면 안에 값이 0이 돼야 돼서 a는 플러스 마이너스 b 정도가 될 겁니다. 물론 마이너스 플러스 b라고 써야 복호 동순이 성립하겠죠. 세 번째는 각각이 0이 돼야 되니까 a랑 b랑 같고 b랑 c랑 같고 c랑 a랑 같으니까 a, b, c가 모두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부등식의 증명 한번 해볼게요. 증명을 할 때는요 항상 두 수를 빼서 증명을 해줘요.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4ab를 해주죠. 그럼 이거 빼주면 a 마이너스 b의 전체의 제곱이 되거든요. 그럼 이 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맞죠? 단 등호는 언제 성립하겠습니까? a와 b가 같을 때 성립한다 라고 얘기해주면 됩니다. 증명 간단하죠? 2번을 증명할 때는 절대값이 나왔을 땐 연산이 안 되니까요 절대값을 제곱을 해서 증명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a라고 놓고 얘를 갖다가 b라고 놨을 때 a 제곱과 b 제곱을 빼볼게요. 그럼 이걸 제곱해주면 a의 제곱 플러스 가운데 양이 2배의 ab 플러스 b의 제곱이 될 거고 뒤에 거 제곱해주면은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제곱인데 이걸 빼는 거죠. 그럼 a 제곱 b 제곱 두 개 지워지니까 2배의 절대값 ab 마이너스 ab가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절대값은 항상 ab보다 크거나 클 때니까 0보다 클 거고 둘이 같아지는 거는 ab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 a 곱하기 b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가 성립하겠죠. 그래서 결국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이 부등식을 따르니까 따라서 a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맞을 텐데 지금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을 인수분해 해주면 a 마이너스 b의 a 플러스 b가 되겠죠. 근데 아까 선생님이 a 플러스 b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양이니까 결국 얘가 양이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할 거고 등호는 같은 경우에 성립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절대값이랑 루트가 나오게 되면 양변을 제곱해서 대수 비교를 해주면 됩니다. 이제 산술평균, 기하평균이라고 하는데 왼쪽의 것이 산술평균이고요. 오른쪽이 기하평균이죠. 항상 이 식이 성립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증명하려면 뭐 두 가지로 증명이 가능한데 이대로 빼도 빼지기는 합니다. a 플러스 b 갖다 놓고 마이너스 루트 ab 그런 다음에 저기 이제 둘을 통분해주면 2분의 a를 루트 a의 제곱이라고 써도 되거든요. a가 양수니까 통분했으니까 마이너스 2에 루트 a 루트 b ab가 양수니까 그냥 나눠서도 되고요. 마지막에 루트 b의 제곱을 써주면 되죠. 그럼 이 값은 어떻게 될 거냐면 2분의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전체 제곱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으니까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겠죠. 등호는 언제 성립하겠습니까? a와 b가 같을 때 성립하게 되죠. 물론 여기 루트가 있으니까 얘를 a로 얘를 b로 놓고 제곱을 해서 대수 비교를 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산술기하는 이렇게 증명이 가능할 거고 단 등호는 a는 b가 성립할 때 등호가 성립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볼까요? 지금 2x 플러스 3y가 12라고 나왔죠? 근데 곱한 거의 최대값을 물어요. 산술기하는 일반적으로 곱한 거의 최대값, 더한 거의 최소값 물어보는 경우 산술기하가 많고 x, y, 그러니까 두 개의 문자가 모두 양수인 경우만 성립하는 거거든요. 아까 루트 안으로 들어가는 거 보셨죠? 그래서 2x 1번 더하기 3y 얘를 갖다가 2로 이렇게 나누면 크거나 같다 루트에 2를 곱한 결과 6xy랑 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12였으니까요. 12를 대입하면 6이 될 거고 양변을 제곱하면 36인데 6으로 나눠주면 되니까 결국 x, y는 몇보다 작거나 같다? 그렇죠. 6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써주면 됩니다. 근데 언제 성립한다고요? 이 둘이 서로 같을 때. 그럼 둘이 같을 때니까 같은 게 10이니까 각각 얼마씩입니까? 6씩이 되는 거죠. 그래서 x가 얼마고 3이 되고 y는 얼마일 때 2일 때 등호가 성립하는 겁니다. 등호 성립하는 조건들은 꼭 써주는 게 좋습니다. 증명할 땐 반드시 쓰셔야 되는 게 맞고 x 플러스 2y 최소값 구하라. 항상 산술기하는 더한 걸 기준으로 이렇게 2로 나눠주고 크거나 같다 쓰고 루트에 둘 곱해주면 2xy거든요. 근데 xi가 8이니까 이 값을 계산하면 4가 되겠죠. 됐습니까? 따라서 x 더하기 2y는 크거나 같다 8을 갖다 쓰면 되겠네요. 최소값은 얼마라고 얘기하면 되고 8이라고 얘기하면 되고 그리고 언제 성립하니? 라고 물으면 이 둘이 같을 때 그럼 x는 2y랑 같을 때 그럼 x 대신 2y를 대입해주면 2y의 제곱이 8이 되는 거니까 y는 얼마가 될 거고 2가 될 거고 x는 4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x가 4고 y가 2인 경우에 산술기가 성립한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이번에도 양수조건이 나왔는데 최소값 물었죠. 역수가 나오면 거의 대부분 산술기하예요. 전개를 해주면 ab 플러스 4죠. 플러스 1이고 플러스 ab분의 4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5는 그냥 두시고 요거 두 개 역수관계니까 요것만 풀어볼까요? ab 플러스 ab분의 4를 2로 나눠주게 되면 크거나 같아 둘 곱해주면 되니까 루트에 4가 나오겠죠? 그럼 이 값은 2가 되니까 따라서 ab 플러스 ab분의 4의 값은 몇보다 커나 같죠? 4보다 커나 같다의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둘의 최소값은 4가 되는 거라 5를 더해주면 최소값은 얼마가 된다? 9가 된다 라고 써주면 됩니다. 언제 성립하니? 그러면 둘이 같을 때 성립합니다 라고 얘기해주면 되고요. 19번 여기는 x가 1보다 크다고 했죠. 1보다 큰 조건은 x-1분의 1이 양수를 만들어 주려고 1보다 커나 같다고 준 건데 문제는 역수랑 비슷해서 산술기한가 생각을 했는데요. 이 둘을 곱해주면 안 지워지거든요. 그래서 지워질 수 있게끔 약간은 변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요거 둘은 이제 곱해주면 지워지겠죠. 4x-4니까 플러스 4만 더 더해주면 되고 크거나 같다 쓰고 2배 루트에 요거 두 개 곱해주면 되니까요. 4 갖다 쓰고 플러스 4 뒤에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요거 두 개 연산하면은 4니까 최소값은 얼마가 되겠다? 먼저 8이 되겠구나 라고 써주면 됩니다. 언제니? 그럼 이 둘이 같을 때 성립하는 거고요. 그러면 x-1의 제곱이 얼마가 되는 거죠? 4분의 1이 되는 경우입니다. 루트 씌워서 계산하면 x가 얼마인지를 알 수 있죠. 지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수직인 두 벽면 사이를 20m인 철망으로 막았어요. 닭장 바닥의 넓이의 최대값. 그래서 요 길이를 갖다가 x라고 놓고 요 길이를 갖다가 y라고 놓게 되면 닭장 벽면의 넓이를 구한다라는 건 2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y의 무슨 값을 구한다? 최대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식에서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얼마가 됩니까? 400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산술기하를 적용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제곱이면 어차피 0보다 크니까요. 그리고 변의 길이기 때문에 0보다 크겠죠. 그럼 x제곱 플러스 y제곱 갖다 쓰고 얘를 2로 나눠주고 이건 크거나 갖다 쓰고 루트에 x의 제곱 곱하기 y의 제곱을 갖다 쓰는데 어차피 제곱의 루트니까 그대로 나오겠죠. 근데 어차피 양수니까 절대값 없이 xy로 나오면 돼요. 됐죠? 그런데 이 값이 지금 400이니까 400을 대입해주면 2분의 400이 돼서 얼마가 되겠습니까? 200이 되겠죠. 그쵸? 200이 되는데 xy가 최대값이 200이 된다는 얘기니까 200을 대입하면 100이 되겠다 라고 써주면 됩니다. 마지막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도 절대 부등식이고요. 요 식이 성립하게 되죠. 요 식이 성립합니다. 등호는 이렇게 성립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밑에 증명하는 과정이 있어요. 둘을 이렇게 빼준 거죠. 그래서 빼서 연산해서 완전적 끝까지 싹 묶어주면 어떤 수가 0보다 크거나 제곱이니까 그 수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성립해서 이 둘의 부등식은 성립할 거고 언제 성립하니? 그러면 AY가 뭐랑 같을 때? BX랑 같을 때 이렇게 써도 되고요. 양쪽에 나눠주게 되면 A분의 X가 B분의 Y랑 같을 때 성립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AX 플러스 BY라고 하죠. 그래서 코시 슈바르츠의 부등식은 2차식이 주어졌을 때 1차식의 최대수를 구할 때 사용을 합니다. 볼까요? 저기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4라고 나왔죠? 1차식의 최대값을 묻죠. 그러면 1차 앞에 있는 개수 두 개를 제곱해서 더해요. 그러니까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이렇게.
그리고 x제곱과 y제곱을 뒤에 곱해주고 작거나 같다 써주고 1차식 그대로 4x 플러스 3y의 전체 제곱을 써줍니다. 이렇게. 그럼 이 값을 계산하면 25고요. 이게 4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100이 되겠네요. 작거나 같다 4x 플러스 3y의 전체 제곱. 그러니까 10에서 마이너스 10 사이가 될 테니까 최대값은 얼마? 10이 될 거고 최소값은 뭐 당연히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x, y가 실수기 때문에 양수 조건도 없으니까 그대로 마이너스 10까지 써주면 됩니다. 이번엔 1차식이 주어진 상태에서 2차식의 최대수를 물었어요. 이렇게 주면 학생들이 보통 많이 어떻게 푸냐면 y는 이꼴로 정리를 해서 옆으로 넘긴 다음에 마이너스 12분의 5x 플러스 5분의 13 12분의 13 이렇게 해서 대입해서 이차함수로 문제를 풀어가려는 노력을 하는데 보다시피 식이 되게 복잡해지죠. 근데 여기서 코시 슈바르츠의 부등식을 쓰면 보세요. 1차 앞에 있는 개수 2를 제곱해서 더합니다. 5의 제곱 더하기 12의 제곱 뭐 알다시피 13의 제곱이 될 거고 곱하기 그 다음에 2차 갖다 써주죠.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을 써주고 작거나 갖다 쓰고 5x 더하기 12y 전체의 제곱을 뒤에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값이 얼마가 되는 거죠? 이 값이 13의 제곱이 될 거고 근데 얘가 13이었기 때문에 13의 제곱, 13의 제곱 두 개 지워지니까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아까 이 식을 대입했으면 연산이 너무 복잡해서 아마 실수도 나올 수 있었는데 얘를 대입하면 문제 풀기 훨씬 편하네요. 이걸 코시 슈바르츠의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절대 부등식 중에서 산술기하고 코시 슈바르츠의 부등식이 가장 중요한 부등식들이에요. 산술기하 같은 경우는 양수 조건에 더한 것의 최소값, 곱한 것의 최대값, 그리고 그 둘이 역수관계를 이루는 경우, 그리고 문자만 대충 역수관계를 이루면 둘이 지워질 수 있게끔 상수를 좀 조정해주면 되고요. 코시 슈바르츠의 부등식은 2차와 1차가 주어졌을 때 그때 최대수를 구하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2차와 1차가 주어졌을 때 그래서 개수들을 제곱해서 더해서 앞에 쓰고 변수들을 제곱해서 그 뒤에 붙여주면 크거나 같다에 뒤에 있는 1차 함수의 제곱을 써주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하면 우리 명제까지 끝이 났고요. 이제 다음 단원부터 함수입니다. 마지막 대단원 3이고요. 함수부터는 집합 명제하고는 또 느낌이 많이 다르고 제일 앞에 배웠던 우리 정과좌표랑도 느낌이 많이 다르고 함수도 열심히 공부하시고 여기까지 할게요.